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이제 해야 되죠. 부동산 학개론. 총론서부터 합니다. 또 총론서부터 하는데 우리 교재 40페이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40페이지 총론. 그런데 총론은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죠. 용어 하나 정도 나오고 부동산의 특성이나 속성 쪽에서 하나 나오고 앞에 총론에 이제 아주 개괄적인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서 한 세 문제. 뭐 세 문제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앞쪽에서 나오면 세 문제 더 나오면 좋은 거고요. 여기는 많이 나오길 기도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투자론이나 뭐 감정평가나 경제론이나 이런 거는 좀 덜 나와줬으면 하겠는데 여기는 많이 나올수록 좋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또 내가 또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는 것이 딱 파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어, 특성, 속성 뭐 이 정도에서 한 문제에다가 앞부분에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앞부분에 부동산 학이 뭐냐, 뭐 부동산이 뭐냐, 뭐 부동산의 개념 뭐 이런 건 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학이 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 학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학문을 하려면 그 학문의 정의가 필요하죠. 정의 보시면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말에다가 밑줄 치고요. 원리, 동그라미,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에다가 동그라미, 응용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 아래 그 주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 밑으로 쭉 내려가면 김영진 이렇게 해놨죠. 부동산학 개론, 법론사 1984 이렇게 돼 있죠. 1985년도가 공인중개사 1회 시험 시절입니다. 1984년도에 당시에 기본서로 법론사에서 이게 나왔고 그리고 그 법론서에 있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영문화원 같은 데서 소험서가 쫙 풀렸는데 이때 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부동산학에서는 그 이분은 원래는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1922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1984년도 이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근데 그 건국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처음에 부동산학을 개설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거고 그 밑에 이창석이라고 있죠. 그 제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각주에는 안 나와있지만 방경식이라고 있어요. 이원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세대예요. 동료 교수거나 제자거나. 근데 그 밑에 보면 안정근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미국에서 부동산학을 했어요. 일본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부딪혀요. 지금 사실상 부딪혀요. 이론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초기에 그 부동산학을 막 정신없이 헷갈리게 만든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번역을 해온 번역물 서물하고 일본에서 히라가나를 한글로 바꾼 서물하고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접근 방법이 달라서 되게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이쪽 일본에서 공부한 분들 제자분들이 들어가서 와장창 자기가 자기네들 그 교재에서 시험을 내요. 그 10회 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7회 때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내니까 10회 때 가가지고 또 그러고 12회 때 난리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론에 쓸데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그래서 총론의 부동산학 정의가 여기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다 전쟁이 돼서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역사적 사실이 그런 거예요. 나온다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어렵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종합식이니 죽점식이니 뭐 의사결정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문에 뭐 부동산학의 지원 분야가 어떻고 실무 분야가 어떻고 응용 분야가 어떻고 여러분들 다 응용 분야예요. 중개업자는 다 응용 분야예요. 실무 분야가 실무 분야하고 응용 분야지 이론 분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부동산학 철학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거기서 이 1번 이 정의가 이게 최초의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의 정의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2번, 양가로 2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여기 나오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게 뭐예요? 종합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복합적. 제 측명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하고 돼 있고, 그 3번 보면 부동산학이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돼 있거나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분야이다. 지금 1번하고 2번은 좀 비슷한데 3번이 영 다르잖아요, 정의가. 근데 이 3번이 이게 3번의 그 각주에 나와 있지만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거기다가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히라가나 번역한 거하고 영어 번역한 책이 부딪혀가지고 이때 초창기에 좀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촌티나서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부동산학이 어떻게 돼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쓸데없는 거고. 자, 부동산학이 한문적 성격 보면 딴 거 필요 없고 종합과학입니다. 짬뽕과학이다 이거예요. 부동산학이 별걸 다 다뤄. 별걸 다 다뤄. 무슨 잡탕이야. 그래서 종합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의 반대입니다. 순수과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순수과학은 수학, 철학,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과학이면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응용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뭐 섬유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응용이잖아요. 과학이라도 응용과학이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학이 그래요. 부동산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다루지 않아요. 에? 인간의 본성 같은 거 안 다루고 그냥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집값이 왜 올라가냐 뭐 이런 거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넘어가세요. 본문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 반대 뭐예요? 선험과학이라고. 선험성이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를 다루지. 무슨 뭐 신이 뭐냐 이런 거 안 다뤄. 그러니까 그런 선험적인 거, 인간의 경험 이전에 있는 것들은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학이고 또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 우리가 인문과학 아니에요. 이거 뭐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학문이. 그러니까 그런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규범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야 한다를 다뤄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투기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성이 들어가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가치 중립적인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감정이나 아주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범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 예제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접근 방법 보시면 다음 넘어가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 봅니다. 자,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걸 줄여서 그냥 법경기라고 그러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순서는 상관없어요. 보통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동산 활동과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는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최대로 시스템화한다. 시스템에다 밑줄 치는데 뭐 유기화한다, 종합화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동산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연구했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뿌듯하게. 자기네들이 종합식 접근 방법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만들었다. 정립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 단점 보세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장점, 단점도. 그 다음에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